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처 장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캡처 장치는 말 그대로 영상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파일 형태의 디지털 정보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SDI나 HDMI 영상 신호를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이거를 캡처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용어의 혼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DI나 HDMI는 압축되지 않은 영상을 전송을 하죠. 그러니까 HD 1080 60p 영상만 해도 무려 3GBps라는 엄청난 용량으로 비디오를 전송을 하게 돼요. 이거는 사실 미친 듯이 큰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역폭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3GBps라는 대역폭은 압축하지 않았을 경우 1시간에 1TB가 떨어지는 엄청난 용량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영화의 CG 같은 곳에서는 비압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CG도 비압축 사용하는 것보다는 프로레스라든가 이런 매개 코덱을 이용해서 대부분 처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무식한 용량을 쓰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캡처 장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됐었기 때문에 원본의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발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비쌌고요. 그러던 것이 AJA나 블랙매직 디자인 같은 회사에서 저렴한 저가형 SDI 보드들을 출시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2000년도 초에 SD 화질의 SDI를 입출력할 수 있었던 보드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했던 것들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은 HD나 4K를 지원하는 제품들도 1,2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싸진 셈이죠. 캡처 장치는 해상도에 따라서 1080 30p까지만 지원하는 1.5G 제품이 있고요. 1080 60p까지 지원하는 3G 제품이 있고요. 4K 30p까지 지원하는 6G 제품, 그리고 4K 60p까지 지원하는 12G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8K 해상도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캡처 장치들도 출시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I를 입출력하는 캡처 장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입출력에 필요한 비디오의 포맷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4K 60p를 지원하는 12G SDI 입출력 카드를 사면 그 하위가 다 호환이 되니까 모든 것들은 끝나겠죠. 하지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가장 높은 스펙의 장비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비디오 포맷의 규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HDMI는 좀 단순합니다. 1080 30p서부터 4K 30p까지 모든 영상들은 HDMI 규격 1.4A로 모두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K 60p로 불리는 2160의 60p 영상, 이것을 처리할 경우에만 HDMI 2.0 지원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HDMI는 크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1.4A 규격과 2.0 규격, 이렇게 두 가지 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HDMI 1.4 규격이 가장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형 장치라고 해도 규격상으로는 4K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4K를 지원한다는 게 4K를 완벽하게 입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4K나 UHD 같은 용어들이 장비 제조 업체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대로 지원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발만 살짝 걸치고 있으면 우리 4K 돼요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4K를 쓰실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해상도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캡처 장치를 또 연결 방식에 따라서는 PCI 규격, 썬더볼트 규격, USB 규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윈도우 기반의 PC들은 PCI 형태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요. 맥에서는 썬더볼트 규격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요.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서는 2019년 맥 프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썬더볼트용으로만 외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했어요. 아예 PCI 슬롯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PCI 같은 경우에는 뭐 슬롯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PC에서 추가적인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이 바로 PCI 규격이고요. 썬더볼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썬더볼트에는 PCI 규격 자체가 기술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로 어떤 장치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마치 외장형 PCI 장치처럼 인식을 합니다. 이게 좀 호환성과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PC에서는 약간 호환성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썬더볼트는 애플 컴퓨터 즉 맥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같아요. 압축되지 않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외장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USB 장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웹캠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USB 캡처 장치를 놔두고 여기에 카메라를 연결했다 아니면 스위처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앞에 소스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컴퓨터에서는 그 영상을 웹캠 소스로 인식을 합니다.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줌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영상 소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줌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시스코 웹엑스처럼 대부분의 화상회의 솔루션과 스트리밍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장치들이 이런 식의 규격을 지원하는 거는 바로 UVC, UAC라는 규격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요. USB 비디오 클래스, USB 오디오 클래스의 약자입니다. 이건 별도의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USB를 통해서 비디오나 오디오를 서로 전송할 수 있는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 규격만 준수하면 서로 간에 인식하고 동작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VC, UAC를 지원하는 장치들이 PC나 맥에서 웹캠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USB에 대해서는 케이블 편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규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현재 USB 캡처 장치에서 사용되는 USB 규격은 3.0 규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USB 3.2 Gen 1이 되겠죠. 우리는 뭐 통상 써온 대로 USB 3.0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USB 3.0의 최대 대역폭은 5GBps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의 대역폭이고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작겠죠, 당연히. 다행히 1920-1080 해상도에 60프레임을 전송한다라고 하면 실제 대역폭은 초당 248.65MB/s가 돼요. 즉 1.99GBps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2기가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5GBps의 속도를 내는 USB 3.0 캡처 장치에서 압축되지 않은 1920-1080 60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안전한 대역폭은 아니죠.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치가 좀 후졌거나 연결되는 케이블 규격이 딸리거나 PC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프레임 드롭이 나든지 캡처된 영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존재하기는 해요. 심지어는 4K 영상을 USB로 캡처할 수 있는 장치들도 여러 개가 출시돼 있어요. 4K 영상은 3840-2160 해상도에 초당 30프레임, 이걸 계산하면 1초에 497.23MB가 나와요. 즉 3.98GBps가 나옵니다. 30p라고 해도 말이죠. 이걸 좀 간단하게 4GBp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USB 3.0 규격의 최대 대역폭이 5기가니까 이 중에서 4기가를 먹는다?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USB 3.0 캡처 장치로 4K를 캡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4K를 캡처하는 경우에는 USB 캡처 장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HDMI
HDMI 입력을 받는 USB 캡처 장치인데 중국산 저가형 몇만 원짜리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48만 원의 아자 유탭 장치들도 있어요.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두 개의 제품이 똑같이 HDMI 입력을 받아서 USB로 전달하니까 모든 기능과 화질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